오늘은 이 아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유치원을 졸업하는 날. 이 아이들은 2017년에 태어났습니다. 너희들보다 많을 걸 내가 되고 싶은 걸. 아이들이 태어나던 2017년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5명으로 떨어진 해입니다. 향후 5년간 약 20%의 영유아 인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요. 한 가정에 평균 1명의 아이밖에 낳지 않는 시대로 접어든 해였습니다. 다시 사랑해. 시작. 사랑해. 얘들아 잘 가. 그래 봐. 시작. 잘. 졸업 가운을 입은 아이들은 확연하게 줄고 있습니다. 지금은 졸업생이 예를 들어서 50명 졸업하던 것이 14명 졸업할 정도로 정말 한반 구성도 원래 7세는 26만까지가 학급당 정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14명이라는 것은 굉장한 적은 숫자로 졸업을 한 거죠. 동네에선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진 지 오래입니다. 지난해 들어온 아이들은 1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적어지니까 아이들한테는 더 좋은 교육은 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은 정말 어려워가지고 속으로는 울고 겉으로는 웃어야 되는 게 요즘 원장님들, 운영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아이들이 적어지는 만큼 유치원도 문을 닫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한 8,000개 정도 유치원 어린이집이 사라지게 될 거고요. 현 수준보다 더 그 출산율이 예를 들면 이제 0.7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한 12,000개 정도의 유치원 어린이집이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무슨 전문 이름이 뭐야? 문제는 유치원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가 이렇게 아이들이 줄었는지 몰랐어요 라는 말을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듣게 됐죠. 그래서 당연히 유치원이 없으니까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은 뭐 자동으로 학교의 인원이 줄어드는 거겠죠.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세 분 다. 안녕하세요, 유신이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유신이에요. 얼마 전 어린이집을 졸업한 2017년생 유신이. 저는 유신이의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유신 엄마 한민혜입니다. 유신이는 부부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유신이네 엄마 아빠는 모두 직장에 다닙니다. 경기도 광주에 살지만 회사를 서울로 다니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유신이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둘 다 출근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나 이제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할머니가 대신해야 합니다. 잘 갔다 와. 할머니 갔다 와. 유신이의 하루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가족 모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한 명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
가끔씩 둘째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됐어? 해봐. 아이 한 명을 키우기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직 아기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교육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용이 막 몇십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유신이네가 지난해 서울을 떠나 이사 온 이유기도 합니다. 유신이가 다닐 수 있는 학원이라든지 병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밀집이 돼 있어서 걸어서 다 5분 이내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었어요. 3월이면 입학할 초등학교 역시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집 앞으로 나와서 좌회전 해가지고 쭉 가서 우회전 해가지고 입학이 다가오니까 유신이가 다니게 될 학교 그 루트를 이제 저희가 자주자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학교 가는 연습이 한창인 유신이네 가족. 유신이 같은 2017년생 아이들이 입학할 학교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써있나? 선생님 한 분이 방학인데도 나와 있습니다. 이 학교는 가뜩이나 적었던 입학생이 올해 또다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47명 정도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43명이라고 하니 아마 더 줄지 않을까. 학급 수는 자꾸 줄어 이제 2학급이 됐습니다. 네, 올해는 2학급 중에 제가 일반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년당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반을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없고 이제 적은 반에 아이들을 더 몰아넣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입학생이 줄면서 창고처럼 변해버린 교실. 그럼 이렇게 빈 교실에서 의자랑 책상을 좀 가져가서 주인을 잃은 책상을 옮깁니다. 근데 사실 이만큼이 다 찰지도 모르겠어요. 중간에 애들이 전학을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 지난해에도 2명의 학생이 전학을 갔습니다. 주로 신도시 위주로 가고, 네, 여기가 수원의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어서 다들 좀 전학을 가는 분위기입니다. 입학하는 학생은 적어지고 전학 가는 아이들은 많아지면서 작은 학교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도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겉모습은 여느 초등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전체가 100명이라든가 50명 이하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그전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이 학교는 결국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인근 주민들이 운동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방을 얻어갔던 분은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님은 그 후에는 없었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지면서 초등학교가 사라지는 건 이제 서울에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문제는 학교가 사라지는 게 초등학교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근 중학교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학교에 학생이 너무 적으니까 뺑뺑이지만 신청만 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일지망으로 많이 쓰게 좀 독려 부탁한다라는.
중학교 입학생도 줄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선생님까지 학생 유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차례대로 연쇄적으로 폐교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주변 인프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학교 하나가 사라지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계속 어떻게 사라지는 지역은 학부모님들이 현 지역은 이제 아이가 키우기 좋지 못한 도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가 뭐 조금 있는 지역은 아예 지역이 소멸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1990년대에 개발된 1기 신도시. 그때는 좋았죠. 막 아파트들도 다 새 거고 애기들도 엄청 이 놀이터에도 애들 엄청 많이 뛰놀고 그랬어요. 이곳에서도 아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북적였을 유치원 건물. 이게 이제 신도시 이게 한 30년 전에 져진 건물이죠. 옛날 모습은 뒤로 한 채 이제는 다른 쓰임을 찾고 있습니다. 저 유치원이 없어지고 노인 요양원이 생기는 그런 노인 뭐 보호시설 그게 아마 생기는 것 같아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 현 대한민국의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1km 남짓한 산책길을 따라 유치원 4곳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3개가 다 없어지는 거죠. 4개인가 있는데 뭐 거의 한 이쪽 라인으로는 뭐 반 이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해가 갈수록 떨어져서 지난해에는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 또 역대 최저치입니다. 1년 만에 또다시 8% 가까이 줄어든 출산율. 특히 지난해 4분기는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도권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 4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출산율이 0.7명도 되지 않는 시대. 일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번에 신입생이 작년까지만 해도 24명이었는데 18명으로 거의 4분의 1이 줄었어요. 올해 신입생은 5명 이하로 들어왔고요. 최근 5년 중에서 제일 적게 들어왔어요. 저희 학교는 34명이 입학했는데 저희가 제일 많네요. 저희는 이번에 여쭤보니까 43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모두 작은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저는 올해 좀 학생 수가 확실히 줄었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실감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는 늘 그래도 위주돼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거의 30% 넘게 줄었으니까요. 30%라고 하니까 체감이 되게 크네요. 사실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 와요. 맞아요. 너무 멀어서 뭐 체험학습을 하려고 해도 다른 학교에 끼어서 해야 되고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선생님 한 분이 가지고 가는 업무가 너무 많지 않아요? 딱 선생님들의 인식이 작은 학교 가면 일이 많다. 어떤 가정에 2명이 있건 4명이 있건 청소를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은 똑같아요. 그러면 또 결국에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입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는 선생님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는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곳일수록 학교나 교육 그 기반이 잘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폐교해. 이거는 그냥 포기하겠다는. 저는 작은 학교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10여 년 전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 오랜만에 다시 찾은 학교. 다른 무엇보다 안도감이 앞섭니다. 안 없어지고 잘 있네. 오늘따라 학교가 더 작게 느껴집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반에 40명 정도가 있었고 한 학년에 5반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5, 6반. 이제 1학년에 몇 반까지 있네, 2학년에 몇 반까지 있네 세면서 봤거든요. 이제는 고작 한 학년에 2, 3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2018년생이 입학합니다. 2018년은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진 해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학생들은 사라지고 학교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으로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아이를 더 낳고 싶지 않겠죠.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진 지난해. 2023년생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2030년의 학교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코로나 여파로 움츠러들었던 항공교통량은 올해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좀 내쉬었죠.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다행이다. 조금 더 아직 활발하게 열리진 않았지만 좀 더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되살아난 항공시장. 하지만 예비 조종사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가장 정확하게는 미련이 없어지는 중인 것 같아요.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비행의 꿈을 꾸고 있는 이른바 비행 낭인들. 이들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 도착 공항은 어디고 몇 시간을 비행을 할 건지 이렇게 쭉 이런 상세 내용까지 기장이 누군지, 기장의 전화번호가 뭔지. 쉽게 말하면 이착륙 연습인데 비행장을 이륙을 해서 정한 반경을 유지하면서 착륙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멀리 나가진 않고. 비행 나가기 직전에 사람들이 평가 과목 중에 이제 이착륙 훈련만 남아 있어가지고 네네. 예, 오늘은 이제 비행장 주변을 계속 이착륙하는 훈련만 할 겁니다. 오늘은 훈련인 거죠? 평가하는 날은 이제 바로 근데 이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비행에 앞서 안전 점검은 필수. 에어로프, 레프트 포워드 라이트, 리어 사이드 클리어. 스타트. 김민기 씨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조종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코로나 추세를 계속 지켜보면서 언제쯤 비행을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준비를 다른 자격증도 준비하고
어학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학 준비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일단 전날 밤에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한번 봅니다. 아, 오늘 비행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아, 오늘 좀 애매하겠다. 조종사라는 꿈을 오랫동안 꾸어왔고 그 조종사가 주는 그런 분위기와 이미지가 너무 멋있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 11개 대학에 들어가서 그 이론 교육하고 비행 실습을 받아서 조종사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미국 가서 저 조종사 자격증명을 따갖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행 실습비를 한 학기에 700만 원 정도 내고 있고, 그리고 그게 2학년 2학기 때부터 내는데 그걸 포함하면 대충 졸업할 때까지 6에서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비행하는데 2에서 3천만 원 정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따려면 평균 1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7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용 조종사 취득 과정까지는 한 4천만 원, 한 9,400만 원이니까 거의 대략 1억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다른 자격증명까지 딴다고 치면은 뭐 한 2천만 원 내외 정도 들고.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항공사들의 올해 매출이 35조 3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은 대부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제가 면접장을 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셨어요? 강동근 씨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두 나라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한 브루나이 대사관하고 그 이후에 주한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 무간부에서 두 군데서 일을 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꿈. 환경적으로는 정말 좋았던 직장인데 다 그거를 버릴 정도로 좋아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조종사의 꿈을 꾸고 면허를 따기까지 많은 노력들을 들여야 했습니다. 제가 조종사를 뛰어든 게 2015년 2월 초에 처음 한국에 있는 조종사 교육원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제가 1월 31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식 전에 지금 와이프에게 얘기를 했죠.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는데 이걸 해보고 싶다고. 지원 자격을 갖추는데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다 취득했을 때는 2017년 4월, 5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가끔 이걸 보여드려요. 그게 뭐예요? 이게 조종사 자격증. 오. 다발도 하셨네요. 그럼 해야죠. 강동근 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꿈꾸던 항공사 취업을 포기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오래 갔던 적도 역사상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1, 2년이면 금방 되겠지 했던 게 희망이죠. 희망을 하나 보고 여태까지 온 건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채용 시장에서는 이제 나이를 기다려주진 않더라고요. 예기치 않았던 팬데믹이 조종사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지금은 휴대폰과 여행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점을 찍은 여객기 탑승객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급감했습니다. 항공 승객 수가 2019년도에 통계치를 보면 1억 2천만 명 정도가 비행기 탑승을 하셨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그 다음 해인 2020년 같은 경우는 3,900만 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조종사 채용문은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2018년) 약 900명, 2019년 760명에 육박했던 신규 채용 인원은 2020년 125명, 2021년 8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매우 긴 시간에 매우 치명적으로 항공산업을 훼손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 상흔들이 아직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항공산업은 다시 호황을 맞고 있지만 줄어든 채용문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애가 타는 건 조종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입니다. 불안하세요? 네, 불안합니다. 뭐가 제일? 일단 적지 않은 실습비를 이미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취업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자주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새 시장이 제가 학교를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항공시장이 호황기였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코로나를 겪은 다음에는 지금이 호황기가 아니라서 취업도 많이 안 되고 우리 졸업생들이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제 19 팬데믹도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조종사 시장은 엄청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조종사 지망생이 설 자리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보단 더 활성화가 됐지만 아직 워낙 못 가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적체된 인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더 엄청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요크에서 손을 놓지만 않으면 언젠가 조종사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적체 인원도 하도 많고 그리고 지원자들의 스펙도 상향 평준화된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내일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날 해고됐으니까요. 3년도 넘게 지났네요. 1994년부터 비행을 했으니까요. 26년, 27년 정도 했네요. 갑작스러웠던 해고 통보. 이렇게 하나 떨룩 날라왔어요. 설마 했는데 한 명씩 다들 해고 통보를 받는 걸 보면서 얼굴에 그 실망감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해고됐었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사실은 그 전까지 조종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 직업은 한번 되고 나면 너무나 안정적인 직장이다라는 그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이스타항공 사태로 인해서 그 이미지가 완전히 깨진 거죠. 이스타항공은 2020년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무산되자 직원 절반 이상을 해고했습니다. 인수하는 쪽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도 인수자 쪽에서 이제 인수 불발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정리해고를 단행하게 된 거죠. 이스타항공은 3년 만인 지난해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 상당수는 여전히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오히려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 2019년 우리나라 항공사의 비행기는 400대, 조종사는 6,8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비행기와 조종사 수는 10% 정도 줄었습니다. 항공사들이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항공기를 줄였어요. 조종사가 어느 정도 남는 항공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항공기가 채워가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조종사로 운영이 가능한 수준. 항공사사이 진행되는 합병 문제도 채용 시장의 걸림돌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인 에어서울, 에어부산은 지난 2년 동안 단 한 명의 조종사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비행 낭인이라는 말을 저는 단어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이 서려 있다고 생각하고 취업을 준비를 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이제 조종을 준비하는 그 취업 준비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정작 항공사에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행 낭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로나 때만 3,000명,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취업 못한 사람들 1, 2,000명, 최소한 4, 5천 명의 비행 낭인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났지만 취업문은 여전히 좁습니다. 경력을 가진 조종사가 항공사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교육비로 투자되는 금액이 대략 최소한 입사하고 6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근데 경력 레이팅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채용해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딴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10,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항공기가 다시 들어오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엔데믹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바로 취업 시장의 활성화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1년에 일정 정도의 군 조종사가 전역하면서 민간에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신규 조종사 필요 요구량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신 분도 있고, 여기도 대부분이 2010년에 4,000명 초반이던 조종사가 2022년 6,000명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2,000명이 증가했죠. 그러면 일단 2,000명을 취업을 했겠죠. 거기에 플러스 저 10년 동안에 자연적으로 퇴직한 사람들, 러프하게 잡아도 한 1,500, 2,000. 근데 면장은 10년 동안에 12,540건인데 그럼 결국엔 8,000명은 어디 갔을까요? 항공업계는 해마다 수백 명의 비행 낭인이 생기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들은 조종인력 양성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항공시장이 계속 화랑으로 폭발적으로 볼륨이 커질 거라는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선선발 제도를 설계했던 거죠. 조종사 부족과 비행 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 훈련생을 미리 선발해 취업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3년 동안 523명의 조종사 후보생을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최종 채용된 인원은 전체의 15%도 되지 않습니다. 부음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가 앞으로도 영원할 것 같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책과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측이 좀 부풀려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는 조종사 채용 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사도 59대의 비행기를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항공사들이 지금 앞다퉈가지고 항공기 구매 또는 리스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들어오는 거와 비례해서 조종사 시장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47억 명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종사 채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비행 낭인의 취업을 두곤 전망이 엇갈립니다. 앞으로 비전이 없다든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종사 필요량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점에 다르지 않았는가라는 게 통상적인 우리 항공업계에서의 진단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좀 냉철한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적정한 수준의 조종사 양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조종사들이 양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취업, 취업 준비생들이 그렇게 많이 양성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Like that time when sudden drops falling into your eyes, I won't let your smile fade into the past. You are my moment of paradise.